안녕하세요, 이고잉입니다. 요즘 전기차들이 정말 많아지기도 했고 뭔가 가까운 미래에는 확실하게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만한 차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전기차로 넘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과도기에만 탈 수 있는 차,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꼭 한번 타보고 싶어서 산 게 바로 BMW에서 나온 330e입니다. 지금까지 한 반년 정도 탔고요. 그동안 2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출시된 530e를 보면서 생각했던 점이, 이제는 밖에서 정말 충전하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전기차는 보통 집이 아닌 밖에서 충전할 때 급속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완속 충전기만 사용이 가능해서 어딜 가든 완속 충전기를 사용해야만 하거든요. 안 그래도 충전기 숫자도 몇 개 안 되기도 하고 해서 충전하기 엄청 어려운 편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충전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많이 희석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집에서 충전한 배터리를 가지고 한번 나가서 최대한 효율 좋게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분들께만 효율 좋게 쓸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3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엔진과 모터 두 개의 동력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차고요. 3 시리즈의 장점인 핸들링 재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330e는 후륜 구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는 앞에 있는 엔진이 전륜을 구동시키고 뒤에 있는 모터가 후륜을 구동시키면서 4륜 구동의 방식을 취하는 차량도 있긴 한데요, 330e는 엔진과 미션 사이의 모터를 위치시켜서 후륜으로 이어지는 드라이브 샤프트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후륜 구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륜 구동의 재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효율을 뽑아내는 방식인 셈이죠.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합산 출력은 252마력에다가 42.8kgm의 토크를 내는데요, 제로백은 6.1초가 걸릴 정도로 경쾌한 가속이 가능한 스포츠 세단이고요. 330i보다는 조금 느리고 320i보다는 조금 더 빠른 가속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산 출력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 바로 배터리의 잔량 여부입니다. 풀악셀을 했을 때 배터리가 있어야만 모터를 돌리고 엔진의 힘과 합쳐져서 252마력이라는 합산 출력이 나오는 건데, 전기 모터의 도움 없이 엔진으로만 가속하면 184마력의 힘으로만 가속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배터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반쪽짜리 차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330e를 스포티하게 타려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볼보에는 이런 이상한 고성능 차가 있어요. 바로 볼보의 폴스타인데요, 고성능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330e와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2리터 터보의 가솔린 차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배터리와 모터의 무게 때문에 코너링에서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직발에서만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일 뿐인 거죠. 그것도 배터리가 살아있을 때 말이에요. 330e를 선택한 이유는요, 국산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긴 한데 일반 가솔린 모델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LF 소나타의 경우는 비슷한 연식인 15년식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가솔린이 대략 1,500만원대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2,200에서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못해도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는데, BMW 330e는 17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3,700만원대 정도의 중고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도 했고, 비슷한 모델인 가솔린 모델 330i와의 가격과도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소나타와 비교해서 BMW의 하차감도 하차감이고 성능도 성능이거니와 연식이나 키로수를 따지기 시작하니까 소나타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330e를 선택했습니다. 요즘에는 벤츠 C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꽤 많이 팔렸는지 중고로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330e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연식이나 키로수를 비교하면 조금 최신에다가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되긴 하지만 4,500 정도에서 5천만원 정도로 중고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330e와 비교했을 때 최소 1,000만원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C클래스는 더 나은 게 있겠지 싶어서 성능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둘 다 같은 직렬 4기통 2000cc의 터보 엔진인데요, 엔진 마력만 놓고 봤을 때 마력은 C클래스가 211마력으로 330e의 184마력보다 27마력 정도가 더 높습니다. 배터리 용량의 경우도 330e가 7.6kWh 정도 되고 C3
C350E는 8.7kWh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비싼 만큼 엔진 성능이나 배터리 용량도 조금씩 더 높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C350E의 경우에는 충전 단자 위치도 330E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뒷범퍼 쪽에 위치해 있는데 330E의 경우에는 운전석 팬더 쪽에 위치해 있어서 주차할 때 전면 주차를 해야만 하거든요. 충전기 선이 짧은 경우가 덜어 있어서 후면 주차를 했을 때 선이 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종종 생깁니다. 전기 모드로 가다가 엔진 시동이 걸릴 때 느낌은요, 속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시속 60에서 80km 정도로 달리다가 시동이 켜지면 시동이 켜진 줄도 모를 정도로 이질감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시속 20에서 30km 정도에서는 시동이 켜질 때 확실히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디젤처럼 막 심한 진동과 소음은 아니고 그냥 엔진 시동이 걸렸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용량은 330i와 비교했을 때 조금 작습니다. 저는 뭐 크게 불만이 느껴질 정도로 작다고 생각하진 않긴 한데요. 트렁크 아래쪽 공간에 배터리가 실려 있어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불만인 건 작은 트렁크 공간보다는 2열 시트의 폴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30i나 320D에도 분명 뒷좌석 폴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0e는 폴딩이 되질 않아요.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 가끔 사용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승차감은 정말 좋은 편입니다. 전기 모드로만 굴러갈 땐 진동이나 소음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많이 조용해지거든요. 오히려 타이어가 굴러가는 소리가 커서 약간 거슬릴 정도가 되는데 순정 타이어는 트랙션이 잘 나오는 썸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건 컴포트 성향의 타이어로 바꾸기만 해도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트랙션을 포기하고 진동과 소음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승차감은 차량의 무게와도 연관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가벼운 경차의 승차감과 아주 커다란 대형 세단의 승차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뭐 물론 경차와 고급 세단의 재질이나 방음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순히 노면을 타고 주행할 때를 생각해보면요, 고르지 못한 노면을 지나갈 때 가벼운 차의 경우는 바퀴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충격을 가벼운 차체로 전달하면서 차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지만 무거운 차의 경우는 이런 충격을 차체의 그 무거운 무게로 눌러주기 때문에 충격으로 인한 차체의 움직임이 조금 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체의 무게 자체가 주는 승차감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330i보다 330e의 승차감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30i는 1600kg 정도 나가지만 330e는 배터리팩과 모터의 무게 때문에 공차 중량이 무려 200kg이나 더 무거운 1800kg이나 나갑니다. 5 시리즈보다 조금 더 무겁고 7 시리즈보다 조금 가벼운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에 관한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됐지만 신형 330e의 경우에는 무게가 큰 변화 없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용량에는 아주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제 차의 배터리 용량이 7.6kWh인데 신형은 그보다 4.4kWh 늘어난 12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배터리가 점점 가벼워지면서 용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미래의 전기차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연비나 충전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업로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비의 진실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지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원을 연결해 충전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일반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주행 중에도 상황에 따라서 배터리를 수시로 충전합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생제동해서 충전하기도 하고요.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해요. 회생제동 발생 시에 충전되는 전기의 양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씩 쌓여서 나름의 좋은 연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가솔린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나 막히는 고속도로나 시내에서 주행할 때 정말 좋아요. 아주 약간의 배터리만 남아 있어도 낮은 속도로 주행할 때는 상당히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서 연비 주행에 있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배터리가 다 소모되어도 엔진이 한 1, 2분 정도만 돌아가면 10% 넘는 배터리가 또 충전되고 이걸 가지고 또 상당히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의 것들은 기존의 3시리즈의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스티어링 휠의 두툼한 가죽 감촉도 너무나 좋고요. 범퍼의 형상이나 휠의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이쁩니다. 3시리즈 특유의 핸들링 특성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저처럼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살짝 맛을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공이었습니다.